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후면은 금요일 오전 11시 대통령님의 헌재 재판소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내 정치의 큰 파동이 역사의 한 장면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 장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부활하는 시간을 저는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또 한번 들어보고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상하는 분과 정치적으로 아주 사라지고 아주 큰 타격을 입는 이런 자들이 생기겠죠. 그럼 공신이 있으면 배신자가 나오고 역적이 나오겠죠. 그러한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학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확정이 돼서 선고가 되는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뭡니까? 경진달이 되는데요. 달로서는 청명이 되고요. 이 청명의 운세는 굉장히 효과적인 운세가 옵니다. 대통령의 뿌리가 주어지면서 바로 우리가 목극이라 그러는 목이 생기는 목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큰 기둥이 됩니다. 대통령 사주에는 나무가 있지를 않는데요. 그 나무가 세워지면서 뿌리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니 대통령을 의지할 공간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런 기아집에 대들보가 놓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지붕 우로서는 뭡니까? 와송이 핀다고 말씀을 드려왔는 겁니다.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니까 와송의 씨가 부러져서 와송이 피겠고요. 땅에서는 두릅이 생기면서 지붕에서는 와송이 피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권자로 들어오는 그런 하늘의 어떤 청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참 탄핵 어떤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뛰어다닌 열심히 또 이렇게 국민도 어떤 뭡니까 대국민 저항 운동에서 그렇습니까 탄핵 반대를 외친 그런 국민이 되겠죠. 가장 탄핵 반대를 외쳤는 국민들 우리 예수 보수 국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또 영웅들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웅들은 전한길 쌤이라는 김윤태 특임 담장님, 그다음 김성훈 경호차장님부터 해서 국회의원 쪽으로는 아무리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그죠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뭔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 이렇게 선동일 의원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또 많이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법적으로 또 말씀을 많이 이렇게 또 주관적으로 한 이런 분들이 아마 두각을 많이 나타냈죠. 장동혁 의원입니까?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실세가 될 수가 있고 아마 판가름이 나눕니다. 그리고 국힘당 안에서도 아마 주체적이었던 지도부가 아마 개선이 돼서 새 판을 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될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또 주진우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이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힘당 안에는 또 잘 싸울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라든가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뭡니까 바로 국힘당을 맡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쪽이 아마 팀쪽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가정 타격을 보는 자들은 한동훈이 패거리가 되겠죠. 첫째가 한동훈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올 것 같고요. 한동훈을 따르는 저기 경남에 그렇습니까? 저기 김상욱이가 첫 번째 최고의 타격이 그다음 김태호가 되겠죠. 그다음 안철수 이런 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탄핵 찬성에 바로 도장을 찍은 그런 자들 한 12명이 전체적으로 가장 뭡니까 한동훈의 편에 빠르죠. 이런 바들이 가장 타격을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배현진이라든가 이런 자들 왔다 갔다 했는 이런 자들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타격을 보는 그런 분이 되겠죠. 그리고 부산에 또 육선이 되는 김경태죠. 아마 저쪽에서 넘어온 자죠. 그 자가 오늘도 연판장을 찍어서 아마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대통령과 기한이 되시고 권자에 들어오시면은 또 이렇게 유리해지시면 덕을 본다 할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노력의 대가를 받는 분들이 아마 보수 우파 큰 이렇게 뭡니까 많은 구독자를 가진 이런 보수 우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명성이 올라가리라 보고요. 그다음 또 법리적으로 또 잘 싸운 아무래도 대통령 변호인들이 크게 또 위상이 석동열
그제 석동희 변호사님과 김계리 변호사님, 뭐 여러 윤종건입니까? 이런 분들 여러 그죠? 이런 분들이 크게 위상이 올라가리라 봅니다. 여러분 또 변호인들은 워낙 수가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크게 그죠? 인지도가 높아졌고요. 전 또 뭡니까? 그 황교안 전 그죠? 비상위원장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위상이 올라갈 거고요. 무엇보다도 강화문에 또 있죠. 정강훈 목사님이라든가 그자서 이런 분들 애국 시민을 같이 한 그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명성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이렇게 행사를 주최한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쪽 강화문도 있고 한남동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헌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각 리더를 하신 그런 보수파 또 이렇게 어떤 리더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위상이 크게 올라가리라 봅니다. 또 거기에서 연사로 나선 그죠? 그런 연사님들, 강사님들이 굉장히 또 위상이 올라가고 큰 추억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쪽에서는 아무래도 큰 타격이 누가 뭐래도 뭐 이재명이가 가장 큰 타격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찬대라든가 김병주라든가 박선원, 부성찬, 박범계 이런 자들, 그다음에 박지원, 주미애, 뭐 그다음 최민혜 이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큰 타격. 또 전 뭐 지도부했던 박홍근이 뭐 이런 자들 뭐 갑자기 뭡니까 화염병을 만들어라고 하고 이런 부추기고 내란 선동을 했던 이런 자들이 큰 타격이 오겠죠. 그러죠. 아무래도 테마주들의 주식적으로 많이 큰 요동이 진다고 보겠죠. 아마 저쪽에 그동안 이재명이 이렇게 뭔가 무죄가 받고 이러면서 그런 관련주가 엄청나게 떴는데 그런 관련주가 큰 타격을 받고 대통령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큰 이득을 예상이 됩니다. 한쪽이 망하면 한쪽이 항상 흥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난세 영웅이 또 구국의 영웅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웅계의 정치인들도 이제는 뭡니까 중신인지 간첩인지 간신인지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어떤 대통령도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봅니다. 또 앞으로 사람을 쓰는 데는 대통령도 굉장히 사람을 잘 가려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그래서 지난 얘기를 보면 인사 뭡니까 저장과 또 이쪽에 법무부 장관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줘. 근데 인사수석 겸 법무부 장관이 됐죠. 한동훈이 그만큼 큰 세력을 주니까 결국적으로 간이 배 밖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등에다 칼을 꼽는 그런 게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큰 세력을 준다든가 큰 힘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 중에는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이 큰 역할이 아마 대두됩니다. 대통령이 건자로 들어오시면은 다음 분명히 이 정치는 항상 앞으로 나서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식 쪽에도 항상 미래의 예측을 보고 나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대선이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요. 또 지지율 조사에서도 다음 대선에 주자들이 많이 부각이 되리라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김문수 장관님이 부활이 됐고, 그다음 원희룡 전 장관님이 부활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저쪽에서는 아무래도 또 부활이 문바들이 부활이 되겠죠. 김경수라든가 그다음 임종석 뭐 이런 자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도층에 있었는 김동연이는 뭐 이렇게 중간에 머문다 보고요. 김경수가 그죠? 임종석이가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 김두관이는 크게 뭐 역할은 보다는 김부겸이 아마 또 이렇게 또 좀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한 4파전의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도부 더불어진당의 지도부가 모두게 교체설이 나올 거고요. 이재명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부활할 수 없는 이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그다음 재판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는 물러나는 재판이 없을 거고요. 그쪽에서도 그 더불어진당 안에서도 재판을 빨리 받아라.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오히려 여기서도 팽당하고 저기도 팽당하는 이재명의 꼴이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정치는 어차피 현실이고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니까 아주 비열한 것이 가장 그렇지 않습니까? 조폭세계보다 더 비열한 것이 정치 세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하룻밤에 이렇게 적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등 돌린 데는 정치인만큼 더 빨리 바람이 부는 데는 없다. 그 다음에 검찰 쪽이죠.
검찰 쪽이 바람이 불면 아마 그저 대세에 기울어서 아마 모든 조사가 아주 속도가 빨리 붙으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저 공수처에 대한 뭐 조사라든가 지금까지 문재인 조사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저는 조사 여러 가지가 지금 고발이 얼마나 많이 돼 있습니까? 그런 고발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빛과 같은 속도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리라 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쪽에 보수 우파에도 영웅과 역적 이렇게 뭐 판가름이 많이 나겠고 저쪽에도 그동안 이재명인데 오로지 머리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아마 이렇게 뭡니까 철퇴를 맞으면서 선수 교체론이 본격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4일 하루에 청명한 시기에 모든 큰 변화가 엄청난 큰 소용돌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지금 화염병을 뭐 엄청 만든다고요. 4월 4일 날 거기 뭐 집회를 예상해 놓고 있는 것은 아마 헌법재판관 속에서 어느 정도 정보는 빠져나가서 기각이나 어떤 뭐 각하를 예상하고 이미 이루어진 그런 행태들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이재명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박찬대 행동이라든가 물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도 하는 것도 100%는 아니죠. 그러나 저는 90% 이상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개인적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 4대4 기각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4명은 각하를 하지 않나. 그래야만이 문영배 이미선이 아주 앞으로 살아갈 일이 생각이 자기들 또 나와서 변호사를 해먹어야 되니까 4월 4일 나가면서 헌재에다가 굳이 내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영배도 살고 이미선도 살고 또 민주당에서도 크게 밑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이쪽에 4명들은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각하를 해버리고 정경식, 김형두, 그다음에 조한창, 김복경 4명은 기각으로 가고요. 이 4명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은 각하로 가서 균형을 맞춰놓는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렇게 각하 기각이 나와버리면 이재명 쪽에서는 좀 항변이 안 되겠죠.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쪽 인용이 5명 나오고 여기 3명 정도가 뭐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판이 뒤집었다 이러면은 이재명에는 불복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러면 길길이 놔뛰겠죠. 많은 얘기를 안 넣어서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도 그래서 결국은 법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잘못되는 꼴은 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양손에 떡을 쥐려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손의 떡은 뭡니까? 한쪽은 각하라고 하고 한쪽은 기각을 가면은 저쪽에서는 더 이상 어떤 항변의 여지가 없게 만들면서 문영배 이미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입도 좀 맞고 본인들도 위세도 뭡니까? 또 헌재에도 먹칠을 하지 않고 내가 먹던 우물에 침도 안 뱉는 세 가지를 같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이미선 문영배가 이쪽에 정계선 정정미가 각하로 가고 이 네 분 그죠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 그지 않습니까? 김영도 네 분은 기각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뭡니까? 또 나머지는 또 판결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한 3가지가 크게 되겠죠. 하나는 뭡니까? 내란죄를 없애는 뺏는 그런 게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종근이나 홍장원의 이런 메모, 있지 않습니까? 메모라든가 진술이 어원을 했다가 요원을 했다가 인원을 했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오염된 진술, 그다음에 오염된 어떤 메모지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 국회 쪽에서 준비한 이런 어떤 뭡니까? 이런 자료들이 어떤 증거 능력 지금까지 형사재판에서 받아왔던 그런 어떤 증거가 과연 뭡니까? 너는 무기정리다 내지는 내란죄면 10년 15년 살아야 된다 이래 협박죄를 해서 어두운 곳에서 작은 방에서 협박을 받으면서 했는 그런 진술들을 과연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아마 이쪽에 보수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평의에서 많이 시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자기들 언어에서는 재판관들이 임의로 그를 채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한 진술받은 내용을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서는 또 채택할 수 없다는 이 양반의 어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도 마음을 달래주고 여기도 마음을 달래주는 어차피 인용이 안 될 바에는 기각으로 각하는 가는 당연한데 내부는 기각으로 내부는 각하로 가서 정치적으로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본인들도 나가서 변호사 앞으로 해먹어야 되니까요. 거기에 절대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최고의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팔봉쌤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 댓글과 이렇게 뭡니까 또 좋아요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름대로 이거는 개인의 어떤 예측입니다만은 또 아무도 정화 100%라는 것은 지금 나올 수가 없죠. 어차피 그분들은 재판관 8명이 다 뭡니까 보안 작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각서를 쓰고 이렇게 재판하기 때문에 우리 쪽보다는 저쪽에서 조금 흘러나올 확률이 많죠. 아무리 전개선 남편 쪽으로 해서 정보가 좀 나올 수는 있다. 뭐 상세한 내용을 못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다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금 좀 힘들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간접적으로 메시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뭐 화염병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아마 뭐 행진을 한다는 이런 신호에서 아마 어느 정도 정보가 흘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각 4명, 각하 4명의 최고의 어떤 양손의 떡을 가지려는 문영배의 재판 어떤 선고가 있으리라 예측을 해봅니다. 팔공세 TV입니다.